자, 이번 시간은요, 수요 공급이 조금 남았는데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강의 노트. 참고표 제목이 수요 공급 변화에 의한 가격 변화율과 교인량의 변화율인데, 바로 옆에 손가락표 딱 해서 교재 몇 페이지? 68페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68페이지를 펴보시면 돼요. 68페이지 펴보시니까 중간에 동그라미 5번이 있죠. 제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파트가 중요해요. 시험이 잘 나와요. 근데 또 그래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니까 그래프가 두 개를 비교하고 있죠. 두 개. 그래서 자, 얘를 그대로 옮겨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이 수요공급 변화에 따른 가격 변화율과 교인량의 변화율인데요. 얘는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탄력성과 가격 변화폭이다. 가격 변화폭. 다음에 거래량 변화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그래프를 그대로 옮겨서 그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강의 노트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은 수요가 있어요. 똑같은 수요. 수요가 똑같아요. 자, 수요가 있는데 이제 공급만 달라져요. 공급. 자,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요. 공급이 가파르다. 이렇게. 가파른 공급이다. 공급이 가파라요.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요. 공급이 완만해요. 완만하다. 가파르고 완만하다. 네, 공급만 달라집니다. 수요는 똑같은데 이제 그래프 보게 되면요. 공급은 가파르고 완만하고 이것만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공급이 가파르면요. 탄력, 비탄력, 비탄력입니다. 공급이 완만하면요. 탄력적이죠. 그래서 뭐만 다르다. 공급만 달라요. 가파르고 완만하다. 이제부터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면 아시죠? 어떻게? 수요 증가 우측이동. 자, 수요가 100개 증가한데 똑같이 수요가 100개 증가한데 자, 끝났습니다. 똑같이 100개 증가.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점은요.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죠. 원래보다 양도 증가하더라. 양도 증가하더라. 또 수요가 증가하면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하더라. 이렇게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죠. 원래보다 양도 증가하더라. 예. 그런데 뭐가 달라? 요 폭이 크고 작고, 요 폭이 작고 크고 폭이 다르잖아요. 얘가 바로 가격 폭이고 거래량 폭이다. 폭이 달라집니다. 폭이.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 가파르다. 비탄력이면요, 이때 가격이 올랐죠. 자,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더 상승, 덜 상승,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더 상승, 크게 올라요. 공급이 완만하다. 타르적이니까 얘는 약간 상승하지, 덜 상승. 그래서 이제 그림이 달라지죠. 비탈르적이면 더 상승, 탈르적이면 덜 상승. 다음에 거래량. 비탈르적이면 거래량은 조금 늘어났죠. 그래서 덜 증가, 덜 증가. 완만하니까요, 많이 증가했죠. 더 증가, 더 증가. 이렇게 가격 폭과 거래량 폭이 달라지더라.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여기에서 반복합니다.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강의 노트 보세요. 자, 그래프 밑에 화살표 있죠. 자, 수요가 증가했지. 수요가 증가할 경우야.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오르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르고 더. 거래량은 덜 증가한다. 풀을 쓴 거잖아요. 여기까지 계속 반복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우리 시험은요, 그래프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방금 보듯이 지문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지문이 딱 나왔다. 바로 직독 직기가 된다. 바로 빨리 간파해서 빨리 답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반복합니다. 숙제가 될 때까지. 자, 정리해 봅니다. 비탈르적이죠. 문장을 아예 꼭 기억하세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크게 더 많이 상승했죠. 가격 폭이 커지네. 그러니까 더 상승합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크다. 반복합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크다. 계속 반복합니다. 왜? 숙달을 해야 되거든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크다. 크게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거래량 있죠. 거래량. 얘는 시험에 안 나와. 거의 안 나와요. 뭐가 나오지? 가격폭. 얘가 나와, 얘가. 그래서 비탈력이면 크게 상승해. 비탈력이면 가격폭이 크다. 자꾸 반복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숙달이 돼요. 또 반복합니다. 그러면 퀴즈 하나 낼까요? 퀴즈. 영어 퀴즈.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쉬운 거. 크다를 영어로 뭐? 크다. 잘 아시죠? 예. 빅. 크다. 빅입니다. 크다. 빅이잖아요. 그럼 이제 암기합니다, 지금부터. 비탄력적일수록 비 나왔죠. 비탄력적일수록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비 크다. 뭐가 크지? 가격 변화폭이. 가격 변화폭이 크대. 그래서 자, 정리하면요, 비비빅. 암기 끝. 비비빅. 자, 비비빅 하게 되면 옛날에 그 유명한 빙과래 있죠. 비비빅. 맛있는 빙과래잖아요. 네. 비비빅. 그래서 비비빅 하게 되면 비탄력적일수록 비비빅. 크다. 뭐가 커요? 가격 폭이 크대. 끝났습니다. 비비빅. 비탄력적일수록 비비빅. 크다. 뭐가? 가격 폭이 크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문장 보게 되면요. 이거 보고 질문을 바로 풀어야 됩니다. 바로. 자, 그래서 또 기출문제 확인. 기출문제 봅니다. 오늘 기출 확인해서 프린트 보세요. 자, 프린트 보시면요. 문제에 12번, 13번 두 개 묶어주고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12번, 13번. 자, 12번부터 봐요. 12번. 자, 12번 앞에다가 12번. 자, 12번 문제 앞에다가 이렇게 빅 적어줘. 빅. 요거 묻는 문제입니다. 12번. 수요가 증가할 때, 요거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는데, 이때 공급의 탄력성이, 자, 어떨 때 가격은 더 오른다. 더 오르면요. 뭐지? 빅. 비탄력적일 때 빅 더 오른다. 그래서 빅. 비탄력이죠. 비탄력적일수록 더 오른다. 빅. 더 크게 올라요. 자, 문제 푸시겠죠? 이런 질문 잘 나옵니다. 그래서 16회, 28회, 29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빅. 비탈기면 가격이 폭이 크다. 더 오르거나 더 내리고 가격 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13번요. 13번도 균형과 이동을 묻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13번.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그림 그려봐요. 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이죠. 이렇게. 끝.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이럴 때 이제 수요는 우하향. 예를 말합니다. 자, 주택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수직일 때 현재 인도라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 초과 수요가 다른 말로 이거잖아요. 수요 증가. 얘가 초과 수요 증가. 따라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초과 수요. 이러면 균형점이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다 풀었네요. 원래 점과 비교하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 양은요. 그대로 불변.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고 임대료는 상승하고 양은 불변만 찾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지문 보게 되면요. 균형 임대료는 상승하고 균형 양은 불변이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상으로 수요 공급은 끝이 났습니다. 끝났어요. 자, 끝났고 이제 경기 변동이죠. 자, 기본서가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제2절 부동산 경기 변동인데요. 자, 경기 변동은 잠깐 강의 노트를 보세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자, 참고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언제 강의했다? 1월달, 2월달 강의해드렸습니다. 괄호 제 몇 강? 12강. 그래서 3월달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1, 2월달 강의를 12강을 꼭 들으세요. 경기 변동은 논점이 쉽기 때문에 이거 반복하게 되면 진도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과정에서 설명드리면서 경기 변동은 설명을 다 드렸고 12강 참조하시고요. 1월달 수업을 하면서 뭐만 빼고 바로 두 번째 거미집 이론. 거미집입니다. 요거 빼고 설명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3월달 이번 과정은요. 거미집 이론 요것만 집중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 강의와 3월달 거미집을 합치게 되면 그대로 완성이 돼요. 자, 그래서 거미집 모형은요. 우리 책을 보게 되면 몇 페이지입니까? 쭉 넘어가세요. 80페이지. 80페이지예요. 자, 80페이지 거미집 모형 보시면서 이제 강의 노트를 같이 보시면 돼요. 거미집 모형입니다.
먼저 왜 거미집 뭐이 필요할까요? 이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시죠? 농산물 파동. 예를 들면 배추 파동하게 되면 이거 있잖아요. 어느 한 해에 배추 농사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너무 많이 짓게 되면 배추가 넘치잖아. 넘쳐버리면 배추가 폭락합니다. 폭락하면 농민들이 다음에 농사 안 지어요. 농사를 안 짓게 되면 다음에 배추는요, 배추가 적어 풍기 현상. 배추가 급등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요, 농사를 많이 짓고, 그 다음에는 또 적게 짓고, 얘가 농산물 파동입니다. 그래서 거미집 모델은 무엇을 설명한다? 농산물 파동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강의노트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첫 번째예요. 농산물입니다. 자, 미국의 경제학자죠. 학자 이름은 에치켈입니다. 자,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에치켈. 미국에도 농산물 파동이 있더라. 어떤 파동? 옥수수 파동, 밀 파동. 파동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 농산물 파동을 이 그래프, 요 여백이 비어 있죠. 여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프. 복잡한 그래프는 아니에요. 얘만 그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농산물뿐만 아니고 특히 부동산. 부동산 경우에 주택입니다. 주택도 적용되더라. 그러면 이제 농산물과 주택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모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왜?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생각해 볼까요? 농산물과 주택의 공통점이 뭡니까? 볼까요? 자, 농사 짓는데 하루 걸린다, 1년 걸린다? 예, 1년. 다시 주택 짓는데 하루 걸린다, 1년 걸린다? 예, 1년. 둘 다 얼마 걸려? 1년 걸려. 다른 말로 뭐죠? 공급의 시차가 존재해요. 얘가 포인트다. 농사 짓고 주택 짓는데 바로 1년 시차가 걸리더라. 1년 걸린다는 말입니다. 얘가 특징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래프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프. 자, 그래프는요. 잠시 책을 보세요. 기본서를 보게 되면 자, 기본서에서 오른쪽 페이지 81페이지 보니까 그래프가 3개 보입니다. 3개. 첫 번째가 수렴형, 두 번째가 발산형, 세 번째가 순환형이다. 3개 있죠? 다 필요 없고요. 첫 번째 수렴적 진동, 수렴형 동그라미 첫 번째 그래프만 떠올리자. 그래서 얘가 바로 첫 번째 그래프, 수렴형입니다. 얘만 집중하시면 돼요. 수렴형. 그러면 수렴형은요,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됩니다. 잘 보시면 기울기가 달라. 자, 책 그림 보니까 수요가 완만하죠. 공급이 가파르죠. 그림 잘 그려야 됩니다. 수요가 완만하다. 공급은 좀 가파르다. 얘가 바로 수렴형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공급이 가파르면 비탄력적이지. 예를 말하자면. 자, 그림 따라 그리셨죠?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어느 한 해에 배추 농사를 이만큼 농사 지었대요. 파란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수요가 요것밖에 안 되고 공급이 많잖아. 빚금치만큼 배추 농사를 많이 지었대. 바로 초과 공급이. 빚금치만큼 배추가 넘쳐요. 이럴 때
배추가 넘쳐버리면요, 그의 배추값은 폭등합니까? 폭락합니까? 예, 폭락하지. 그래서 배추가 넘치니까 배추가 폭락합니다. 폭락이에요. 그럼 이제 이 농민들이 경운기에 배추를 잔뜩 실어서 장인이 팔러 갑니다. 팔러 가도 마음이 안 놓여. 왜? 배추가 완전히 막 너무 넘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배추 팔아본들 비료값도 못 건져. 화가 나죠. 그래서 홧김에 화가 났어요. 시장 가는 길에 도로에서 배추를 엎어버리잖아요. 깔아뭉개버리잖아요. 그런 기사 보셨죠? 그래서 배추를 엎어버리면서 내가 다시는 배추 농사를 짓나 봐라. 농사 포기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러면 다음에는요, 배추 농사를 많이 농사지어 적게 지어 쫓겨시켰지. 이렇게. 다음에는요, 배추 농사를 이만큼 적게 지어. 수요가 더 많잖아요. 뭐지? 초과 수요. 공급이 부족하다. 이때는요, 공급이 부족해 배추가 품귀 현상. 배추가 귀해요. 배추가 귀하니까 다음엔 또 배추값이 또 급등하지, 급등해요. 이렇게 배추가 급등하니까 작년에 떠나갔던 농민들은 이때 농사 지을 걸 또 대거 들어와요. 대거 들어오니까 다음에 또 농사를 많이 짓고, 많이 지으면 또 떨어지고, 얘가 반복하면서 균형점을 찾아간다. 얘가 바로 거미지목입니다. 그래서 거미지목은요, 하나는 농사 많이 짓고 적게 짓고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왔다 갔다. 가격은요, 폭락했다, 폭등했다, 내렸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해서 균형점을 찾아가니까 균형점에 수렴한다, 수렴형 모델입니다. 괄호되어 있죠. 자, 이 그림 보시면서요. 거미집 모양. 자, 이 그래프가 1년, 한 해만 분석했습니까? 여러 해를 분석했습니까? 예, 여러 해를 분석했지. 이때 여러 해를 분석한다. 얘가 바로 동태 분석입니다. 동태 분석은요, 여러 해 분석입니다. 여러 해. 그러면 정태 분석은 아니다. 정태 분석은요, 1년만, 한 해만 분석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미집 모임은, 자, 농사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왔다 갔다 여러 해를 분석하니까 정태 분석이 아니고 여러 해 동태 분석이다. 그래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제. 자, 전작이 되면 수요, 공급. 수요하고 공급이다. 그러면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수요는 뭡니까? 금기가격에 의존하더라. 공급은 네모되어 있죠. 왜? 중요하니까. 또 쓰면서 익히자. 공급은 바로 전기가격. 전기가격에 의존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그래프 보세요. 자, 배추 농사를 많이 짓다. 배추가 넘쳐요. 배추가 넘치니까 배추가 폭락하지. 배추값 쌀 때, 폭락할 때, 여러분은 배추값 쌀 때 배추를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쌀 때 많이 먹지. 얘가 바로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요, 원래 배추값이 쌀 때 많이 먹더라. 원래 가격에 적각 움직입니다. 원래 가격이 배추가격이 싸니까 많이 먹더라. 원래 가격에 적각 움직입니다. 적각, 원래 가격, 금기 가격입니다. 그런데 공급은 아니야. 공급은 무슨 가격? 전기 가격. 얘가 뭡니까? 전기. 다시 그림 보세요. 자, 배추가 넘쳐요. 배추가 폭락합니다. 폭락하니까 농민들이 농사 포기해요.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농사를 많이 지어, 적게 지어. 다음 해 농사는 이렇게 적게 짓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배추 농사를 적게 지었죠. 이때 배추 공급은 언제 가격? 1년 전 가격입니다. 따라서 이때 공급은 언제 가격? 1년 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공급을 결정한대요. 그래서 항상 이때 공급은 언제 가격? 1년 전 가격 기준, 1년 전 가격, 정기 가격입니다. 왜 그러죠? 배추 농사 짓는데 시차 1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1년 전 가격 기준입니다. 네 번째,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거미집 모형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이 훨씬 더 강하게 적용이 된대요. 강하게. 훨씬 더 강하게 적용된대요. 왜냐면요. 주거용은 대체가 많잖아. 아파트, 빌라, 다시대, 다가구, 연립주택.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고, 상업용, 공업용은 상대적으로 대체가 적으니까 비탄력적이네요.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비탄력이지. 이럴 때 거미집 폭이 더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이 훨씬 더 거미집으로는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 시험은요, 바꿔서 바꿔볼까요? 상업용, 공업용보다 주거용이 강하다? X 틀린 말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 풀게 되면요, 좀 오락가락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좀 편하게 생각하시죠. 편하게 생각하자. 어떻게? 자, 주거용. 여러분 아파트잖아. 여러분의 아파트에 거미줄이 많다, 적다? 없잖아요. 그런데 공장이나 상가는 거미줄이 많아. 예. 상가, 공장은요, 거미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강화돼야 많다 말입니다. 안 까먹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안정조건입니다. 안정조건은 다른 말로 균형조건이죠. 균형조건입니다. 거미집으로는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대요. 안정조건. 자, 다시 그림 봅니다. 거미집 모형은요. 자, 농사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점에 이렇게 찾아가죠. 얘가 뭐? 수렴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조건은요, 얘를 가리킵니다. 수렴형. 수렴형이 안정조건입니다. 수렴형. 그러면 이제 요 그림 반대는요, 결국은 이제 반대로 나타나는데, 반대로.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 그림 반대가 수요가 가파라. 공급이 완만해요. 공급이 완만하다. 그 이제 서로 바뀌었잖아요. 완만한 수요가 가파라지고, 가파른 공급이 완만해졌대. 이렇게 되게 되면요. 자, 어느 한 해에 농사를 이만큼 짓게 되면요. 가격이 떨어지죠. 왔다리 갔다리. 오, 뭐냐, 이게. 만나는 균형에 수렴할 수가 없잖아. 점점 이탈하고 있네, 이탈. 얘가 뭐지? 발산형. 다음에 기울기가 똑같아. 수요하고 공급하고 기울기가 똑같아. 45도. 똑같으면요. 이렇게 되게 되면 뱅글 계속 돌잖아요. 반복된다. 이러면 이제 순환형. 이럴 때는 순환형이 된다. 따라서 안정조건은 얘도 아니고 얘를 말해요.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일 때, 공급은 비탄력적일 때. 그래서 이제 탄력성을 비교합니다. 탄력성. 수요 탄력성이죠. 줄일게요. 다 쓰기 귀찮아가지고요. 수요
탄력성. 줄여서 수탄. 수탄. 다음에 공급 탄력성. 줄일게요. 공급 탄력성. 줄여서 공탄. 이렇게 나와 있죠. 강의 노트에.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얘를 그대로 암기하자. 문자로 암기해버리세요. 어떨 때? 수탄이 공탄보다 클 때, 수탄이 공탄보다 클 때 요 그래프다. 균 조건입니다.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안정 조건. 수탄이 공탄보다 클 때 안정 조건입니다. 이런 것도 실명하게 되면요. 순간 헷갈려 버리거든. 절대 헷갈리지 말자. 자, 암기합니다.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옛날에 어렸을 때 못 살았잖아요. 그 시장 떠올려보세요. 그때는 볼라가 없었지. 뭐죠? 연탄. 연탄 때우던 시절. 추억입니다. 연탄 생각하자. 자, 연탄 비교해봐요. 물에 젖은 연탄은 수탄이다, 공탄이다? 예, 수탄. 물에 젖은 연탄은 수탄. 다 떼온 연탄은 수탄이다, 공탄이다? 공탄. 그러면 수탄이 크고 무거워요? 공탄이 크고 무거워요? 당연히 수탄이 크고 무겁다. 암기 끝. 따라서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럴 때 안정 조건이다. 그럼 만약에 거꾸로 공탄이 커요. 그러면 뭐가 되겠지? 거꾸로 발산형. 이탈해버린다. 만약에 같아버리면 뭐가 되겠지? 순환형.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요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자꾸 숫자가 나와, 숫자가. 숫자를 집어넣어요. 숫자 넣어볼게요. 수탄이 1.2다. 공탄이 0.8이다. 그러면 수탄이 공탄보다 크네. 무슨 형? 수렴형. 수탄이 0.5다. 공탄이 1.0이다. 수탄이 크다, 공탄이 크다. 공탄이 크네. 무슨 형? 발산형. 수탄이 0.5다. 공탄이 0.5자. 똑같네. 이꼴. 무슨 형? 순환형. 되시겠죠? 따라서 우리 시험은요. 숫자를 집어넣어요. 숫자를. 숫자. 계속. 오늘 공부했어요.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 거꾸로 관계. 탄력성과 기울기는 거꾸로 움직인다. 거꾸로 반대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 수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 공기, 공급 기울기. 그러면 이제 탄력성과 기울기는 거꾸로 역수기 때문에 바꿔주면 되겠네. 따라서 기울기는 뭐가 더 커야 돼? 공기가 커야 됩니다. 따라서 수탄이 크거나 기울기는 거꾸로 공기가 커야 돼. 이때 기울기는요, 반드시 부를 무시하자. 뭐? 절대값. 부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절대값. 끝났어요. 따라서 안정조건은, 자, 탄력성은 뭐지? 수탄이 클 때.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기울기는 역수니까 무슨 기울기? 공기가 커야 됩니다. 이것도요, 숫자를 적어놔, 숫자를. 숫자 넣어볼까요? 수요 기울기. 수기가 0.8이다. 0.8. 공기가 1.2다. 그러면 공기가 크잖아. 무슨 형? 수렴형. 수기가 마이너스 1.2고 공기는 0.8이다. 어느 게 커요? 무조건 절대값이니까 부를 무시합니다. 부를 무시해요. 그러면 뭐가 더 크지?
수기가 거지. 그러면 무슨 형? 발산형. 거꾸로 발산형이 되고요. 다음에 수기가 마이너스 0.5고 공기가 0.5다. 절대값이니까 불을 무시하자. 같다는 말이잖아요. 무슨 형? 순환형. 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마라. 가장 빈출입니다. 그래서 안정조건은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결국에는 역수니까 공기가 커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묻더래 말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해봐요. 수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책부터 봅니다. 책을 보시면요. 80페이지 기본서. 거미줄 모형 괄호 1번 의 보시면 설명 다 들었어요. 첫 줄, 수요는 가격 변동시 적각 움직이더라. 무슨 가격? 금기 가격. 공급은 시차를 두고 적용하더라. 그래서 1년 시차 정기 가격입니다. 세 번째 줄, 건설 농산물. 그래서 주택이나 농산물에 적용이 된다. 오른쪽 페이지 81페이지요. 3번 안정조건 나왔죠? 안정조건. 1번 수렴형, 2번 발산형, 3번 순환형. 그러면요, 1번 보게 되면 수렴형 나왔죠? 요거.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 묶어주고, 기억번이 뭐지?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나왔네. 수탄이 커요. 니은번은요, 기울기. 기울기는 공기가 크다. 공급 기울기가 크다. 이때는 절대값이죠. 설명 다 들었고요. 그걸 4번 내려 4번. 4번 보게 되면요. 거미집 이론과 볼상 경기에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4번. 4번 집중. 4번. 4번요. 일반적으로 미션입니다.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이 훨씬 더 거미줄이 많다고 해서요. 더 강하다. 까지 보시고요. 여기까지 보았으니까 기출문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출문제 보세요. 오늘 기출문장 봅니다. 자, 기출문장 뒷페이지 17번, 18번 묶어주고요. 이제 문제가 눈에 보일 겁니다. 17번. 19회 23에 나왔죠. 거미집 이론은 균형의 이동을 비교 정태적이다, 동태적이다. 열의 분석이죠. 비교 동태적으로 설명하고, 거미집 이론의 안정조건은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얼마나 쉬워요. 수탄이 공탄보다 클 때 나타난다. 18번. 이거 많이 나왔죠. A, B, C 모형을 분석하세요. 괄호 21회, 24회, 27회 엄청 나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자, 박스. A 부동산. A 부동산은요. 수탄이 1.1, 공탄이 0.9.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수탄이 커죠? 그러면 무슨 형? 수렴형. B번요. B 부동산은 수기가 마이너스 0.6. 기울기는 절대값이죠. 부무시합니다. 공급 기울기 공기가 1점이다. 수기가 커요? 공기가 커요? 공기가 커죠? 무슨 형? 수렴형. C 부동산. C 부동산은요. 수기가 마이너스 0.5. 공기가 0.5. 절대값이니까 부를 무시하면 같잖아요. 같으면 무슨 형? 순환형.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거미집 이론까지 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장, 이지선정, 정책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